애기들 같은 경우는 접히는 부위가 굉장히 많아요. 팔다리가 짧기 때문에 사타구니라든지 뭐 이렇게 팔 접히는 부분, 서로 닿는 면적이 많은데 이 부위에 연고를 좀 많이 바르게 되면은 어린이들은 피부가 약하고 예민하잖아요. 집에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할 연고 같은 게 있을까요?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이 집에 이제 상비약으로 가지고 계신 게 대표적으로 리도맥스, 비판텐, 에스로반, 예전에는 후시딘 이런 것들이 있죠. 아니면은 마데카솔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런 연고들을 대표적으로 상비약으로 두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주변에 어린 애기들 키우는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많은데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물어봐요. 사진을 보내주면서 애기가 이런데 뭐 발라야 되냐.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일단 집에 리도맥스가 있어서 한번 발라봤다. 이 말을 꼭 하거든요. 비판텐을 발라봤다. 그만큼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이 리도맥스라는 연고인 것 같아요. 근데 리도맥스는 스테로이드 성분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스테로이드인데 참 신기하게도 그 애기 키우는 분들이 스테로이드 포비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절대 안 바르려고 하는데 리도맥스는 되게 많이 발라요. 이유가 이제 순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널리 알려진 것 같아요. 대명사처럼 아예 네. 굳어졌죠. 뭐 네. 맨소레담 네, 막 이런 것처럼. 네. 그래서 뭐 애기 몸에 뭐가 났다, 벌레 물렸다, 습진이 생겼다, 두드러기 생겼다 다 리도맥스 많이 바르시더라고요. 리도맥스가 0.3%짜리가 있고 0.15%짜리가 있는데요. 0.15%짜리는 사실 약국에서 우리가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0.3% 같은 경우는 전문 의약품이라고 해서 병원에 와서 처방전을 받으셔야지 살 수 있어요. 이게 아마 가격도 차이가 날 텐데 아마 처방전 없이 바로 사는 게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병원에서 처방받으면은 2,000원이 안 되는 금액에 아마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부작용 같은 거 없을까요? 부작용은 일반적인 스테로이드 연고 부작용이랑 똑같아요. 오래 바르게 되면은 피부에 위축이 올 수 있고, 그래서 피부가 얇아지고 거기에 혈관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세균 감염의 위험도 있고, 오래 바르면 좋진 않죠. 그리고 또 그 제형에 따른 차이도 나는데요. 리도맥스가 이제 크림이 있고 로션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크림 같은 경우가 흡수가 더 잘 돼요. 로션 같은 경우는 물처럼 이런 제형이고 부들부들하게 잘 발리는 제형, 그리고 크림은 그것보다 조금 더 농도가 짙어서 조금 더 꾸덕한 약간 그런 느낌인데, 로션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좀 떨어지고 크림 같은 경우는 한번 바르면 오래 피부에 붙어 있으니까 흡수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같은 농도라고 하더라도 더 진해질수록 제제가 크림보다는 연고가 더 흡수율이 세고, 그런 제형에 따른 흡수율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바르고 나서 덮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났어요. 피부염이 나가지고 리도맥스를 바르고 나서 밴드라던가 듀오덤이라던가 꺼즈라던가 덮어놓는다. 그게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의사 지시에 맞춰가지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마구잡이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피부가 손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르고 덮으면은 흡수율이 굉장히 확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좋지 않다. 그리고 또 뭐 하나 추가하자면 이제 애기들 같은 경우는 접히는 부위가 굉장히 많아요. 팔다리가 짧기 때문에 사타구니라든지 뭐 이렇게 팔 접히는 부분, 서로 닿는 면적이 많은데 이 부위에 연고를 좀 많이 바르게 되면은 접힌 부위가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붙여놓거나 덮어놓거나 접히는 부위는 일반적인 바르는 부위에 비해서 흡수율이 거의 20배까지도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기 같은 경우는 특히 접히는 부위에 기저귀 피부염이라고 해서 곰팡이 감염이 되게 많아요. 이게 곰팡이가 성인은 무좀 형태로 나타나지만 어린아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 면역이 저하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몸에 백선이라 그래서 곰팡이가 피부에 넓게 감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리도맥스가 흉터까지도 치료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연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흉터가 무엇인가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되고, 일반적으로 생긴 흉터에 치료에는 적합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긴 거는 뭐 일반적인 그냥 가벼운 상처라던가 아니면은 피부염이라던가 이런 거에 발랐을 때 도움이 되는 거를 목격을 하고 흉터에도 도움이 된다, 아마 이렇게 오해가 생긴 거일 수도 있겠는데, 엄밀히 말하면 흉터에는 도움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연고지 흉터를 개선시키는 연고는 아니에요. 부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상처 난 부분에 리도맥스 바르는 거,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처 나 있으면은 항생제 연고를 발라야지. 그 흔히 말하는 뭐 비판텐이나 에스로반 같은 건 괜찮은데 스테로이드 성분의 리도맥스를 바르게 되면은 오히려 상처 치유가 지연되기 때문에 상처 난 부위에는 리도맥스를 또 안 바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리도맥스는 어떤 증상에 바르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일반적으로 피부에 감염이 되지 않은 피부염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바를 수는 있어요. 근데 리도맥스 안에서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잘 선택해서 바르긴 해야겠죠. 몇 년 전에는 리도맥스 0.3이 있었는데 그게 무분별하게 바르다 보니까 일반 의약품에서 전문 의약품으로 바꿨고, 그거보다 좀 더 순한 걸로 리도맥스 0.15가 나왔는데 그거는 일반 의약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볍게 바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 처방을 받아가지고 0.3짜리를 좀 더 심한 염증에다가 바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근데 이도저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집에 있는 비판텐을 바르는 거 추천드려요. 오히려 부작용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염증 완화 효과도 있거든요. 비판텐을 바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접히는 부위라든지 피부가 얇은 부위, 얼굴 그리고 눈가 주변은 이제 사용할 때 조심해서 아주 소량씩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 이제 뭔지 모를 병변이 몸에 아기들이 생겼을 때는 먼저 리도맥스를 바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리도맥스가 생각보다 등급이 높은 한 5등급 정도 되는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바로 바르시지 마시고 진단을 먼저 받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토피 피부염 같이 애들이 이제 많은 지루 피부염이라든지 효과적으로 스테로이드가 사용하게 되면 명약이 될 수 있는데, 진단 없이 집에서 이렇게 자주 바르고 일단은 좋아지긴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쓰게 되면은 애기 피부가 약해지고 감염에 좀 취약해지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처 병원에서 진료 후에 사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이제 우리 소중한 아기들을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연고인 리도맥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집에서 아기들한테 리도맥스 사용하실 때 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